안녕하십니까. 군 간부 면접의 원샷 원킬 군꾸미 TV의 김중령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명칭을 조금 이제 정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더라고요. 뭐 저희들 채널이 나중에 크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채널의 이름은 군꾸미 TV예요. 그죠? 군꾸미 TV인데 여러분들, 이거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호칭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호칭이 바로 군꾸미, 군인 군무원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 이런 뜻이고, 저는 이제 군꾸미 TV, 이 TV 전체 TV 채널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김중령이라는 호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칭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얘기할 때 군꾸미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김중령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벌써네요. 벌써라고 얘기하면 맞나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오늘은 지원 동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벌써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벌써 뭐 최초에는 어떤 군 면접에 대한 이론 부분을 제가 한 편을 찍었고요. 하나는 이제 자기소개 부분을 찍었는데, 그거를 보시고 또 의견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뭐 긍정적인 의견이든 부정적인 의견이든 이렇게 달아주신 거 보고, 한편으로는 제가 딱 보는 순간에는 했지만 이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나 제가 올린 지 별로 안 되는데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셔가지고 거기다 해서 의견을 주시고 또 하는데, 또 그것을 보면서 또 내 역할이, 내 소명이 이게 맞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 그럴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이렇게 군꾸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게 이게 내 소명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원 동기입니다. 제가 육군부사관을 특정해서 이렇게 좀 제시를 했는데, 요건 육군부사관 학생들이 이렇게 이 동기에 대해서 한번 썼어요. 이렇게 썼네요. 제가 육군부사관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제가 갖춘 역량인 타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리더십과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최적의 직업이면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은 상당히 내용이 좀 괜찮아 보여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평균 점수밖에 안 돼요. 한 75점 정도밖에 안 줍니다. 수미양가에서 미 정도 주죠. 왜냐면 거의 이 정도를 얘기합니다. 또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 찾아보면 거의 답변이 이 정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좀 두드러진 특징은 제가 봤을 때는 손에 잡히는 게 없다. 너무 개념적이다. 저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지원 동기에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세 가지 정도를 포함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당신 왜 군인이 되려고 그래? 내가 왜 군인이 되려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면접관들은. 두 번째는 그 중에서, 그죠? 왜 육군으로 오려고 그랬어? 왜 해군으로 오려고 그랬어? 왜 공군? 왜 해병대? 특전사? 뭐 UDT? 뭐 다 있겠죠? 그쪽으로 왜 오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너는 왜, 우리가 이제 군 간부니까, 그죠? 장교, 5월, 부사관 중에서 왜 부사관을 선택했어? 이 세 가지가 높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좀 막연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 정도 얘기하면 그냥 면접관들은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음 질문 딱 하면서 그냥 평균 점수밖에 안 줍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잘 녹여서 지원 동기를 얘기하면 있잖아요. 그 다음 질문들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어요. 자, 먼저 당신은 왜 군인이 되려 하나요? 이거는 네이버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리얼리티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뭐 강원도 화천에 살았습니다. 거기 살다 보니까 근처에 자연스럽게 제 근처에 군 부대들이 많았는데, 그 군 부대에 출퇴근하는 간부들을 보면서, 또는
저는 어느 지역에 살았는데 제 친구 아버지가 군 간부였습니다. 거기 가끔가다 그 집에 놀러 가면은 그 아버지가 굉장히 좀 이렇게 자상하시고 안정적으로 출퇴근도 하시고 하는 거 보면서 아, 군인이 꼭 이렇게 출퇴근이 힘들거나 뭐 이렇지 않다는 거 제가 알게 됐고 또 안정적인 직업인 걸 알게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그 싸웠던 어떤 그 집단을 뭐라 그러죠,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 나라에서 지켜준 것이 아니라 우리 민초들이 지켜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병자호란 때 다시 뭐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또 일제시대 때 그죠? 독립군이 되고 그런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 이런 후예들이 지금 저는 군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꾸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를 쫙 따라가면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아니면은 뭡니까? 어디죠? 6.25 전쟁 이후에 있었던 전쟁? 제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려 했더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베트남전, 그죠? 베트남전 참전 용사로서 그때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들어오면서 이렇게 커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군인에 대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얼리티한 걸 좀 들어가야 돼요. 자기의 경험 요소 중에서. 그죠?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시고, 그 중에서 또 너는 왜 육군이 되려고 그래? 해군이 되려고 그래? 공군이 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 전공이나 이런 거랑 연계시키면 좋은데, 우리가 부사관이나 이런 걸 지향하는 친구들은 전공이라는 게 인문계 나온 친구들, 일반고 나온 친구들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평상시 갖고 있는 생각, 아니면 이 아까 군인, 여기서 연계돼서, 거기가 육군 부대였습니다. 또 제가 지역이 인천이다 보니까요, 근처에 바로 해군 부대들이 많아가지고, 배도 해군이 갖고 있는 함정도 많이 보면서 전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군인이 된다 그러면 해군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 군인이 되려 하는지, 그 중에서 왜 육군인지 해군인지 공군인지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돼요. 여기서 막연하게 따뜻한 리더십, 또는 뭐 끈기 이런 어떤 가치관 개념적인 것들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리얼리티가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장교야? 왜 장교로 너 지원했어? 또는 부사관으로 지원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제일 기본은 저는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을 갖춰야 돼요. 군대에서는 인간을 뭐와 뭐로 나누면서 아세요? 쉽게 군인과 민간인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군인은 민간인에 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충성심. 대표적으로 저는 충성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또 군인은 뭐와 뭐로 나눕니까? 간부와 병사로 나눕니다. 병사, 용사, 이렇게 얘기하죠. 간부는 병사들에 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책임감, 다 얘기하지만 그걸 하나의 단어로 딱 압축을 하면 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 간부는 또 뭐가 뭐로 나누죠? 대표적으로 장교와, 지금 여기 나오는 장교와 부사관으로 나눕니다. 부사관, 군무원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건 당신은 그래, 너 왜 군인이 되려고 했어?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군인이 되려고 했고 특히 육군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까지 잘 얘기했어. 근데 부사관이야. 또는 장교야. 이렇게 여기서 잘 못 풀어내는 것 같아요. 특히 부사관 지원하는 친구는 저는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 부사관 가는 이건 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교 이러면요. 죄송합니다.
장교를 지칭하는 주요 키워드는 바로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고로 물론 아주 전문적인 장교도 있어요. 장교는 다양한 경험을 한 걸 중요한 어떤 평가 요소로 갖고 있습니다. 즉, 저도요, 25년 군대 생활하면서 쏘위 때 소대장 했죠? 중위 때 대대 참모들 하고, 하고, 대위 때 되면은 소대장, 저는 항공이니까 소대장, 중대장 같은 거 하고요. 중대장 끝나면 연대 참모하고, 2부대, 저부대, 4단 참모하고, 4단 실무자하고, 정보장교, 작전장교, 인사장교 모든 걸 다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실병 지휘를 하는 진짜 지휘관 같은 대대장을 딱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장교는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을 우수하게 평가해서 진급을 시켜서 지휘관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장교하면 제일 중요한 특성은 다양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부사관은요. 그런데 이런 장교들의 좀 약점이랄까 보완점은 뭡니까? 너무 많이 아는데 약간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거야. 그 이 안에 깊숙하게 몰라요. 이 깊숙하게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직책들에는 누구를 두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사관. 부사관은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너는 왜 그러면 부사관, 육군 부사관을 왜 가려고 해? 이게 키워드잖아, 마지막에. 네, 저는요. 뭔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업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사관에 지원했습니다. 이러면 보편적으로 맞습니다. 요 정도로 접근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사관이 되면 너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또 얘기해도 돼요. 네, 저는 제 직책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전문성을 확보해서요. 윗사람으로부터는 신뢰를 받고 아랫사람으로부터는 존경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사관에 지원했습니다. 또는 그런 활동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도 되는 거죠. 자, 오늘 지원 동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지원 동기, 그냥 단순하게 개념적인 얘기를 쭉 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너 왜 군인이 되려고 해? 두 번째, 그 중에서 왜 육군, 해군, 공군으로 오려고 그랬어? 세 번째, 그 중에서 너 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선택하게 된 거야? 요것들을 녹여서 넣어야지만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자기소개하고 지원 동기는 딱 물어봤을 때 일반적인 대답은 25초에서 30초 정도 하는 걸 권장하는데 이런 것들은 한 3개 물음이 있는 거잖아요. 한 50초 정도를 해도 무방합니다. 단 이 3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3가지를 포함한 상태에서 한번 리얼리티하게 본인의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넣으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을 겁니다. 네, 오늘은 지원 동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